안녕하세요.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전 세계는 새로운 환경에 다시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4일부터 슈퍼 변이의 발견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그리고 업황으로서는 mRNA 기반의 백신 내지는 진단기 위주로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를 세계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2%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유럽 쪽의 큰 폭의 하락, 독일은 4%의 하락, 그리고 프랑스 4.75%의 하락, 캐나다 2.25, 멕시코 2.24, 이러한 부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유럽에서는 좀 더 큰 폭의 하락, 4%대의 하락, 남미 쪽에서는 2%대의 하락, 지난 어제의 국내 증시는 1.47%, HLB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자연스럽게 35,000원대의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다시 움직임이 나올 법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는 백신에 관한 베트남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라든지 흐름들 예의주시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투자자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일봉상에서 HLB는 저는 그동안에 관망대지는 단기 물량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끝없이 하락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슈퍼버니, 오미크론이라고 하나요? 새로운 변종의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베트남에서의 빗발치는 나노코박스의 승인 요청에 대해서 보건부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렇게 새로운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종의 등장으로 인해서 HLB의 주가의 새로운 환경을 우리는 이제 주가의 바닥권이기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잠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단기이든 장기이든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준비는 해둬야 된다. 끝없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소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 난관에 부딪혀 있다. 사용 허가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어제 현재 시간으로 베트남 노동신문 라오동은 베트남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에 대한 임상 3상 중간 평가를 인정을 했다. 단기 안전성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평가이고, 다만 코로나19 보호 효과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승인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지 않은, 보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동은 나노코박스는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고 보호 효과를 평가하려면 또 다른 임상을 거쳐야 하며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걸린다. 더 어려운 것은 새로운 임상을 시작하기에는 시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즉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러한 지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베트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이 중단되고 있다.
나노젠이 소아를 대상으로 보호 효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임상을 새롭게 옮겨간다면 승인은 계속해서 늦어질 가능성은 높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나노코박스의 병목 현상을 제거해야 된다. 국민들이 국내 백신을 맞기 위해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다. 국산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베트남 자문위와 보건당국이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노코박스 임상시험자 찾기에 난관이 있다. 25일 베트남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나노젠이 백신의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백신의 1,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이 백신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극도의 지지와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기대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바가 있다. 목표는 2021년 말 그리고 2022년 초까지 내년 초 베트남이 연구, 국내 생산 그리고 기술 이전을 위해 백신을 보유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다. 동나해 연합 대표 찐수원 안은 당, 국가, 정부 지도부가 귀국하기 위해 백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나노젠 제약 생명공학 주식회사의 나노코박스 백신을 포함한 국내 백신 개발 문제는 아직 공식적인 정보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찐수원 안 대표는 많은 대표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메이드 인 베트남 백신이 필요하다. 보건부가 우리 국내 코비드19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베트남은 현재 나노코박스, 코비박, ARCT 154 세 종류의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에서 백신 3상을 진행하기 위해 쿠바, 일본, 스페인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보건당국은 나노코박스 임상 결과를 두고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로부터 또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며 긴급 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보건당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허가를 평가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개발했다라고 알린 바도 있습니다. 이번 지침을 통해서 베트남 보건부는 면역 원성 자료에 근거한 보호 효과가 백신의 임상 중간평가 결과에 있을 경우 보건부 허가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베트남의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가 하락만 볼멘소리 하실 것이 아니라 늘 양방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이 신종 바이러스를 걱정스러운 변종 VOC로 분류되는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변종은 돌연변이 우려를 포함한 많은 양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비적 위험성, 재감지가 다른 합병증보다 더 높은 돌연변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벨기에, 홍콩, 이스라엘에서 돌연변이가 기록되었다. 현재 이 변종이 전염성 있거나 사망률이 높거나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남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여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이 지역에서 코비드 감염자가 많은 원인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과줄루 나탈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플랫폼의 책임자인 툴리오데 올리베이라에 따르면 이 새로운 변종은 50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50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돌연변이라고 한다. 30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S단백질에 위치하고 있어 nCoVID가 인간 세포에 부착되도록 돕는다. 수용체 결합 영역은 델타의 두 돌연변이보다 훨씬 큰 10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오미크론은 아마도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는 면역 결핍 환자에게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알파 변종에서도 같은 가설이 제기되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게놈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거나 전염성 증가, 병독성 증가, 백신 효과 변화, 진단 효율성 변화 등을 가질 때 변종이 관심사가 되고 현재 VOC 그룹에는 돌연변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이 포함되며 관심 변형에는 람다와 뮤가 있다. 알파, 베타, 감마에서 오메가까지의 모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연변이들이 생기면 삶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늘 베트남에서 올라오는 기사를 늘 관심 있게 보고 또다시 새롭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현재 주봉 상황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은요, 일봉상에서는 현재 세계 증시에서 3%대, 4%대 하락으로 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상당한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베트남에서가 갑작스런 나노코박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국면으로 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늘 우리는 위기에서 기회가 오는 것처럼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현재 HLB는 리보세라니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주가에 대해 움직임이 없고 현재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 세계 증시는 다시 암울한 시기가 되는데 이에 맞춰서 베트남에서는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봉 상황으로 보더라도 다음 주 정도면 바람부릉 등의 과매도 영역에 일봉의 모습이고요. 일봉과 주봉의 모습 또한 지나친 과매도 영역에 위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의 지난 초에 이와 같은 모습 2월 16일이었겠죠. 여기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물론 이때 무상증자에 대한 이벤트성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가격 조정이 있지만 이거 근처에서 다시 큰 폭의 상승이 이렇게 나오듯이 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벗어난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움직일 상황이 높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있으면 어느 서점에서는 제한된 모습이 나올 거라 보고 새로운 이렇게 반등도 우리는 늘 예의주시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주식은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끝없는 하락도 없고 끝없는 상승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큰 폭의 조정들을 경험한 바 있고 그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것도 처음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위기가 늘 기회였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HLB에 있어 그동안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기술적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방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끝없는 하방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5,000원 이하까지 충분히 열려져 있지만 그곳에서는 이제 우리는 관망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을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새로운 준비를 간직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예의주시에서 지난 시간과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위치에서는 바라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보겠습니다. 너무 걱정보다는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주말 그럼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